네, 다누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가 전이 궤도 진입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 5개월간의 여정을 거쳐 달에 가고요.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의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에는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신체커의 뉴스픽5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Fly Me to the Moon, 그리고 펠로시 후폭풍, 돌아온 광화문 광장과 월 201만 원, 마지막 관고동 병원 화재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우주부 회의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해버드림, 다정의 멤버들에겐 꿈이 하나 있죠. 늘 베풀기만 하시는 우리 복국장을 달나라로 표도관광 보내는 일입니다. 네 번째 픽 제목은 달나라로 고고 고고입니다. 네. 아, 이거 뭐 웃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고거를 외치고 싶어서 지금 네 번째 픽을 자원한 거죠? 네네. 효도 관광 복장을 달나라로 제가 좀 보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더 멀리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요. 근데 뭔가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아니. 내일 또 뉴스픽에서 저희가 우주부 회의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신체커가 전문이잖아요, 관련해서. 달나라 회의 한번 가죠. 네, 솔직히 복국장이 돌아오시는 방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아무렴 어떤가요? 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역사. 지난 6월 누리호의 성공에 이어서 오늘은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쏘아 올렸습니다.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네, 정말 기특하게 잘 날아줬습니다. 한국 시간 오전 8시 8분 다누리를 실은 로켓 펠컨 9이 하늘로 솟아올랐고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이 펠컨 9과 다누리 분리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전 9시 40분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호주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의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다누리와 교신하여 위성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였습니다. 자, 이제 달로 가는 목표 궤도에 진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과학기술부의 발표를 조마조마 기다렸는데요. 오후 2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누리 달 전후 궤도 진입 성공적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여정이 남아있지만 오늘 달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달에는 언제 도착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까지 다루는 신체커입니다. 잠시 사이언스 스쿨 시작하죠. 자, 지구와 달의 직선 거리는 대략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곧바로 향하면 대략 3일에서 5일이 소요되는데요. 이 미국의 암스트롱을 태운 아폴로 탐사가 썼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지구의 중력을 정반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연료가 무지막지하게 소요됩니다. 막상 달에 도착해서는 달을 탐사할 연료가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누리가 택한 방법은 BLT, 탄도형 달 전이 방식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그림이 바로 다누리가 가게 될 이 궤적 예측도인데요. 이 자체 추진력을 활용해서 지구와 태양 간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주 지점까지 향한 뒤에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달을 향해 나비 모양으로 돌아서 오게 됩니다.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총 600만 킬로미터 4개월 반을 날아야만 합니다. 이 연료와 무게 제한 때문에 택한 방식이지만 이 대신 장거리 우주 비행 경험과 달에 도착해서도 충분히 탐사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저희가 12월 16일 날 달까지 가서 보름 동안 또 달궤도 진입하는,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희가 궤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 아마 아직 좀 먼 여정이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임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 임무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 표면을 조사하는 건데요. 극지방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우리가 2030년대 이 달 착륙선을 보낼 착륙 후보지를 찾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달의 자원 찾기, 철, 티타늄, 규소 이런 원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요. 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주 인터넷을 시험하는 역할인데 이 다누리의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실려갔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실험을 통해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휴가 중인 윤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 전했습니다. 이 다누리호는 신자원 강국,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길 대한민국의 선발대라면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당당하게 날개를 펼칠 다누리가 전하는 꿈과 희망, 인내의 메시지 생각하며 연말 우주로부터 다누리가 보내줄 달의 표정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고대한다. 파이팅!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누리가 보낼 130일간의 여정, 지구에서 계속 응원의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이어서 또 다누리가 발사를 맞이해서 관심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계속 이어져서 탐사선, 유인, 그다음에 더 먼 실무주까지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비전도 그만큼 더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네, 펠로시 후폭풍입니다. 미국의 권력서열 3위 펠로시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가는 길마다 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 세계가 주목했던 대만 행이죠.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차량이 숙소로 향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谢谢美国这个众议院裴洛西，就是不畏中国的威胁，然后还愿意来到台湾，支持台湾人对民主自由的坚持。 이렇게 대만에서는 환영받았지만 중국으로선 사자의 코털을 건든 불청객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란 펠로시 의장의 기고문은 불장난하다간 불에 탈 것이란 중국의 엄포로 돌아왔습니다. With the Taiwan Relations Act, America made a bedrock promise to always stand with Taiwan, because solidarity with Taiwan is crucial. 习近平主席同拜登总统通电话时强调，玩火必自焚。中方正严阵以待，中国人民解放军绝不会。 결국 중국은 대만을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낮부터 대만 해역 곳곳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로 그야말로 퍼부었는데요. 미사일 11발 중 일부는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서 동부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온 대만 해협의 중간선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中国在台湾周边进行实弹射击演习，这种刻意、持续升高军事威胁，侵犯了我们的主权，都受到空前的威胁。我们严正要求中国理性自治。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중국은 이 대규모 훈련 영상을 관영 TV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며 과시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대만 유착에 대한 엄정한 압박이며 둘의 담합은 대만 동포에 심각한 화를 부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팀을 소집해 대응 태세에 돌입했고 대만 해협 인근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보냈습니다. 백악관 NSC는 미국은 위기를 선택하거나 추구하진 않지만 중국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에 대해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1 ballistic missiles towards Taiwan, which impacted to the northeast, the east, and southeast of the island. We condemn these actions, which are irresponsible and at odds with our long-standing goal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nd in the region.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죠.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와 만남 대신 통화를 택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측과 사전 조율이 있었고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국익을 고려한 결정, 즉 어떠한 외교적인 의도가 있었던 걸로 해석되는데요. 이 미중 사이 미묘한 줄타기 속에 굳이 중국의 심기를 건들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중국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고 지금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분들하고 톤이 다르죠? 오히려 여권에서 이제와 중국 눈치 보냐라는 비판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새 정부 초반부터 오락가라 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죠. 여권은 비판하고 야권이 이해한다고 말하는 이 뒤집힌 반응까지 연출된 상황입니다. 자,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대신할 누군가를 보내 외교상의 의전은 갖췄어야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엊그제 펠로시 의장이 방한했을 때 오산미 공군기지, 그리고 어제 일본에 갔을 때 요코다 기지인데요. 썰렁한 우리 쪽과는 달리 일본에선 외무성 부대신이자 자민당 4선 의원인 오다와라 기요시가 직접 영접했습니다. 물론 의전을 챙길 주체는 국회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홀대 논란이 불거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돌아온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내용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 먼저 보실까요? 네, 며칠 전 시원하게 물세례를 받은 이순신 장군 동상, 서울 광화문 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목욕 재개에 나선 거였습니다. 1년 9개월간의 공사를 마친 광장, 드디어 내일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면적은 2배 넓어졌고 녹지도 3배 넘게 늘어서 마치 공원 같은 쾌적한 환경이 됐는데요. 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또 공사 중에 발굴된 유물을 있는 그대로 전시해서 역사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기념행사가 열리고 9월 중순까지는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조성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이어집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만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광장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월 201만 원입니다. 네, 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9,620원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이고요.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에 201만 원, 정확히 201만 580원을 받게 됩니다. 산식이 좀 복잡한데요.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거기서 다시 취업자 증가율에다 빼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거 5%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가 상승률을 갖다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시 전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총 4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는데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심의 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인상률 5%, 전 정부 시절 최고 16.4%였던 것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인상액 자체는 역대 3번째입니다.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절대 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관고동 병원 화재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4층에 있는 신장투석 전문병원이었고 환자 등 40여 명이 머무르고 있어 피해가 컸는데요.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 사망자 중 3명이 환자고 1명이 간호사, 다른 1명은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이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일단 구조 작업은 종료, 남아있는 고립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데요.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합니다. 경찰과 함께 정확한 발화 지점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